그 많은 언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문자 기록을 남기지 않은 수많은 민족들의 언어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젊은 세대로 전해지지 않는 언어는 결국 사멸하고 만다. 언어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사회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언어는 자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언어를 버리지는 않는다. 한 언어가 사멸하면 한 생활 양식도 사라진다는 점에서 언어의 소멸은 문화 소멸의 징후이다. 언어적 다양성은 인간의 의식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준다. 그 속에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체계화하고 분류하는 창조적인 방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언어들은 대개 확산되거나 다른 언어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단순화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 언어의 다양성과 생물의 다양성. 언어학자들이 전 세계 언어의 숫자가 5,000종에서 6,700종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언어들과 그 사용자들의 지리적인 분포가 매우 고르지 못하다. 전체 언어의 60%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이는 지역과 최고의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을 보이는 지역들이 놀랄 만큼 일치한다.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을 상실한다는 것은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큰 과정의 주요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특정한 언어적 자원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힘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한 언어의 확산은 다른 언어를 위축시킨다. 인간의 언어와 문화, 인간 이외의 생물종, 그리고 지구의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3. 잃어버린 언어, 잃어버린 세계. 언어는 급진적인 사멸과 점진적인 사멸을 구분할 수 있다. 급진적인 사멸의 경우 사용자들이 몰살당하면서 언어가 거의 손상되지 않고 있는 그래도 사멸하는 것이다. 점진적인 사멸의 경우 죽어가는 언어가 여러 세대에 걸쳐 점차 쇠퇴해 갈 때 그 언어는 예전의 모든 기능과 목적을 위해 쓰이지 못하게 되는 기간을 거치게 된다. 우월한 언어란 없다. 언어적 다양성을 상실한다는 것은 단지 언어학이라는 학문 영역에만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과학적 지식과 진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언어를 지원해야 한다. 세계의 토착 언어들에는 대개 기록되지 않은 엄청난 양의 과학적 지식이 존재한다. 4. 언어의 생태학. 언어가 생겨나고 사멸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언어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생태학적 사회관이다. 언어가 사멸하는 1차적인 원인은 언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세계의 많은 지역은 언어적 평형 상태를 이루었거나 그에 근접해 있었다. 평형이라는 개념은 단지 한 지역 내에서 사멸하는 언어와 생성되는 언어의 수가 어느 정도 상쇄됨을 의미한다. 한 언어가 소멸되는 첫째 이유는 그 말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둘째 경우는 인구 소멸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인구 소멸, 강제적 교체, 그리고 자발적 교체라는 세 가지 유형의 언어 사멸이 있다. 강요에 의한 교체와 자발적 교체의 구분은 불분명하다. 5. 확산과 정복의 물결. 서로 다른 민족들이 가진 확산 잠재력 면에서 어떤 한 지배적인 언어가 계속 확산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의 지속적인 격차는 없었다. 하지만 이런 평형은 영원히 깨졌고 지난 수세기 동안 몇몇 언어들은 가공할 만한 확장을 보였다. 이제는 10대 언어의 사용자 수자 세계 인구의 절반에 이르렀다. 우월성 이론에 있어서 첫 번째는 유럽인들이 근면성과 해안을 바탕으로 우세한 힘을 얻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한 가지 생활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변화할 때 언제나 인간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가정이다. 인구나 농업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고 전통적인 언어적 평형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생물학적인 시류에 뒤이은 또한 종류의 추세가 거대 언어들을 새로운 영토로 확산시켜가고 있는데 이것을 경제적 파동이라고 부른다. 6. 자발적 강제와 경제 발전의 유혹. 언어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는 인구 이동 없이도 지배적인 언어로 전이되는 사례들이 많다. 언어를 바꿈으로써 선진 경제 영역과의 상징적인 연결고리를 확보하고 그 영역에 진입하려고 한다. 변방의 언어들은 경제적으로 뒤처진 지역이나 보다 제한된 영역의 경제적 역할과 기능에 국한된다. 도의 주변이라는 구분은 상대적인 것이다. 경제의 도약은 중심어와 변방어의 차이를 크게 부각시켰다. 도회지 경제는 다양하고 새로운 경제적 역할과 기회, 높은 생활 수준에 대한 기대, 괄목할 만한 생산과 통제 기술을 제공할 수 있었다. 세계의 몇몇 언어들은 경제적으로 강성한 집단과 결부될 만큼 강력하거나 또는 운이 좋아서 중심지 언어가 되는데 성공했다. 오늘날은 도회어가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주변어를 밀어내며 전진하고 있다. 7. 왜 언어를 보존해야만 할까? 언어의 다양성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상적인 과거에 대한 감상적 찬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지역 상황에 적합하게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주려는 노력의 일부이다. 따라서 언어의 사멸은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관련된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주는 유익한 문제이다. 경쟁적인 언어들의 시장은 몇몇 사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물질적, 정치적, 상징적으로 세계를 지배함으로써 왜곡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언어와 아직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회 구조를 잃어버리게 된다. 토착민의 지식과 언어 체계가 존중받고 그들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데는 이제 널리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8. 살아있는 미래를 위하여 토착민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장려하는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정책들이 언어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할 지역 생태계 보존의 열쇠이다. 현존하는 국제적인 기관이나 조직보다는 대부분의 일을 소집단의 주민이 직접 처리해야만 한다. 자원을 높은 수준에 다 지원해버리기 전에 가정 수준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완전한 의미에서 한 언어를 보존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의 유산에 남겨진 건강한 자취들을 자원으로서 이해하고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 지난 몇 년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우리 지구촌에는 진정한 다문화주의와 다중 언어 사용이 뿌리내려야 한다.